이번 수업은 자율주행과 센서 기술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인피니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피니언에 대한 사이트를 여러분이 좀 자주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파워라든가 파워 부분이 있는데요. ASIC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FPGA라는 칩에다가 VHA들 혹은 베릴로그로 코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반도체로 변환한 것을 ASIC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스템 IC 부분, 배터리 매니지먼트 IC 부분, ESD라든가 서지 프로텍션, 전자파 차단이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32비트 프로세서들이 들어가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는 파워 쪽에 보면 수동 소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가정용 혹은 산업용이 아니라 자동차용 부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 역량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좀 더 그러면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의 기술에는 어떠한 센서들이 어느 수량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좀 한번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레벨 1 같은 경우는 ADAS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ADAS에는 기본적으로 울트라사운드가 4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초음파 센서죠. 그리고 라이다가 들어갑니다. 라이다가 여기는 롱레인지 라이다가 있겠고요. 숏레인지 라이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도 여러 종류, 거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숏레인지냐 아니면 롱레인지, 디텍션 거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롱레인지가 2개 정도, 그리고 롱레인지가 하나, 숏레인지가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레이더죠. 레이더가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탈리 센서라고 하면 6개에서 8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2 같은 경우는 울트라 사운드가 한 8개, 그리고 레이더가 1개, 롱레인지 레이더, 숏레인지 레이더가 한 4개 정도, 그리고 카메라와 라이다가 2개에서 4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토탈 맥시멈 17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레벨 2까지도요. 즉 ADAS, 더 커넥테드카만 하더라도 이렇게 센서가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벨 1과 레벨 2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걸 파악하느냐면요,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내 자동차 기준으로 전방에 롱기추러니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롱기추러니 디스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터널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전방 거리 그리고 측면 거리에 대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레벨 1과 레벨 2는 측면과 전방에 대한 어시스턴트입니다. 보조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여러분이 주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레벨 3부터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울트라 사운드가 8개, 레이더가 롱레인지 2개, 숏레인지 4개, 카메라가 레프트 라이트 카메라 2개, 서라운딩 카메라 4개, 스테레오 카메라, 3D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스테레오 카메라가 들어가죠. 그리고 마이크로 볼로메타 열화상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다가 비로소 들어갑니다. 라이다. 그래서 한 24개에서 26개 이상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3부터 레벨 5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품에 센서리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 영역을 다 커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3에서 레벨 4로 가면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여기 보시면 라이다의 개수가 증가가 됩니다. 라이다의 개수가. 왜냐하면 오브젝트를 파악하는 데는 라이다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디스턴스 센서, 빛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파악하는 거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파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냐 빛이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이더와 라이다를 각각 사용을 해서 전파와 빛을 통해서 장애물을 검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벨 4만 가더라도 28개의 센서류가 장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요, 부품 수가 센서류가 혁신적으로 늘어납니다. 울트라사운드 10개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라이다가 2개, 4개가 아니라 4개로 고정화됩니다. 그리고 데드 레코딩, 추측 항법입니다. 현재의 자동차의 위치 혹은 모빌리티의 위치를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나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는 데드 레코닝이라는 추측 항법에 대한 알고리즘이 레벨 5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데드 레코닝이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레벨 5부터는 실시간적으로 나의 위치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죠.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드 레코닝이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부품 수는 32개까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과 그리고 센서 기술의 같이 병합이 동시에 발전이 돼야 비로소 완전 자율주행까지 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많은 레이더와 라이다, 카메라가 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 라는 퀘스천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트라 사운드는 크루즈 컨트롤 할 때 사용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할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할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는요, 라이다 에멀전시 브레이킹 시스템, 브레이킹 시스템이 고장났거나 보행자를 검출했거나 충돌을 회피할 때 사용하는 목적으로 라이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레인을 디텍팅해서 워닝을 발생해 주거나 아니면 교통신호등 아니면 보행신호등 앞차를 디텍팅하는 인지할 때 사용하는 게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라이다가 진짜 전파로는 롱레인지 라이다, 좀 먼 거리에 있는 오브젝트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트래픽의 알람을 울려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쏜레인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쏜레인지 같은 경우는 측면으로부터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혹은 내가 주행 차선을 넘어가서 옆 차선으로 옮겨질 때 다른 차들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아니면 후방에 또한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쏜레인지, 즉 사각지대라든가, 그리고 쏜레인지의 영역이 굉장히 많죠. 니어에 후진할 때 충돌을 방지한다든가, 그리고 파킹 시스템에 또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그리고 레이더가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모든 장애물을 검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벨 5로 가면서 이렇게 많은 장애물을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가 많이 부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센서 기술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분명히 여기 우리는 라이다와 레이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레이더는 무엇인지 라이다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요, 레이더는요 전파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무선 감지 및 거리를 측정하는 용도로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라디오 디텍션 앤 레인지의 약자입니다. 즉 전자파를 이용해서 전자파의 특수 주파수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아니면 다른 자동차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지해서 실질적으로 오브젝트에서부터 전자파가 출발이 돼서 전자파가 돌아오는 데까지 신호의 변화를 판단해서 거리와 현재 내 자동차 아니면 다른 움직이는 자동차의 이동 속도와 방향 등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의 특징이죠. 근데 이 레이더는요, 환경 요소에 굉장히 강합니다. 비와 안개와 눈이라든가 온도에 대해서 환경적, 왜냐하면 전파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굉장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한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레이더에 반해서 라이다는요, 오로지 레이저 디스턴스 센서를 씁니다. 빛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디텍싱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용도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대부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레드 혹은 레이저, 블루 레이저를 굉장히 많이 사용되겠죠. 인프라레드와 적외선과 적외선의 파장대가 높으면, 옵티컬 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화상 카메라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적외선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물체의 거리와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는요, 직진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고출력이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오브젝트를 잘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멀리 있을 때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전파에 비해서는 즉 레이더에 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에 약합니다. 눈과 비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레이저 직진성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혹은 인프라레드의 직진성을 보완하려고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를 사용하고요. 라이더와 레이더를 동시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해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0.1도 공간 분해능 굉장히 탁월하죠. 그래서 이 공간 분해능을 통해서 3D 모델링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라이다 또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라이다에 사용되는 인프라레드와 그리고 레이저, 블루 레이저죠. 블루 레이저의 파장대를 잠깐 살펴보면요. 블루 레이저 같은 경우는 430 나노미터대를 사용합니다. 물론 레이저 이건 파장이고 옵티컬 파워는 더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자동차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는요. 700 나노에서 혹은 1mm 미터까지 굉장히 강범위합니다. 그래서 근적외선, 원적외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근적외선, 원적외선 용도에 따라서 인프라레드를 다양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 같은 경우는 1mm 파장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kHz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FM, AM, 라디오 파장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와 라이다 전파 그리고 인프라레드 적외선까지 모두 활용해서 자동차 센서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럼 레이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이더는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자동차에서의 레이더는요. 스피드, 오브젝트의 스피드와 레인지, 거리를 센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보조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레이더가 사용됩니다. 롱레인지, 미들레인지, 숏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을 할 때 사용되고요.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자동차를 주행할 때 사용되고요. 미들레인지 같은 것은 교차로에서의 알람이라든가 그리고
차선의 변화를 인지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쏜레인지 같은 경우는 파킹하는 에어리어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리어라든가 사이드에 사각지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각지대를 안 나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아니면 차선을 변경할 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쏜레인지를 이용해서 알람을 울려주죠. 알람을. 그래서 반드시 쏜레인지의 역할과 그리고 미들레인지의 역할, 그리고 롱레인지 레이더 역할이 반드시 중요하고 모두 다 사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롱레인지의 최대 거리는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최대 200m까지 디텍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쏜레인지 같은 경우는 차량 기반으로 한 30m 정도를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쏜레인지와 롱레인지 사이가 미들레인지겠죠. 미들레인지. 그래서 전방으로 표시하면 30m고 후방 혹은 측방으로도 쏜레인지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적으로 이렇게 레이더를 전파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라이더 같은 경우는 더 멀리까지 옵티컬 파워의 양에 따라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니까 우선은 레이더 쪽에서는 롱레인지, 미들레인지, 쏜레인지의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레이더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파장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롱레인지, 그리고 쏜레인지, 미들레인지가 영역을 나눴고요. 가장 중요한 주파수 밴드위스는요, 기본적으로 77GHz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77GHz. 왜냐하면 가장 잘 디텍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7GHz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턴스 레졸루션은 0.5m 혹은 쏜레인지 같은 경우는 0.1m 정도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거리의 레졸루션이죠. 그리고 디스턴스 어큘러시, 정밀도 같은 경우는 0.1m에서 0.02m의 어큐러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속도에 대한 어큐러시와 레졸루션도 있지만 각속도에 대한 어큘러시가 있습니다. 각속도 같은 경우는 0.1도의 정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레이저의 스펙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레이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각각의 롱, 미들, 쏜 레인지에서는 밴드위스 주파수를 77GHz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 알파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레이더를 봤으면 그러면 라이다는 어떻게 활용되느냐 라고 우리가 한번 퀘스천을 볼 수 있는데, 라이다는 적외선 혹은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진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원 라이다인 경우 2차원은 수평만 인지하겠지만 3차원 라이다는 수직, 수평 다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3차원 라이다에서 센싱을 할 경우 수직에 대한 모델링 그리고 수평에 대한 모델링 모두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가 자동차 혹은 자전거를 모두 디텍팅 할 수 있는 게 라이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했는데 2D 라이다의 대표적인 것은 LDS01 혹은 02 LG와 히다치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같은 경우는 라이다가 로봇의 플랫폼 터틀봇3인 경우에는 이런 LDS라는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라이다를 기반으로 해서 장애물 영역, 현재 로봇의 혹은 모빌리티의 위치를 센싱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센싱할 수가 있는 게 라이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D 스캔 라이다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입체적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3D 라이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로봇, 고가의 로봇이라든가 고가의 자동차에서만 이렇게 3D 라이다를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2D 라이다는 저가일 때 많이 사용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 라이다의 한번 2D 라이다의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2D 라이다 같은 경우는요. LDS 1버전과 2버전은 안 했는데 동작 전원은 5V입니다. 그리고 레이저의 파장대는 785나노, 즉 거의 레이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인프라 레드 쪽에 가깝죠. 그래서 적외선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프라 레드 쪽을 사용하니까 레이저 안전규정 IEC 60825의 클래스를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지 거리는 2D 같은 경우는 한 3.5m 정도가 맥스입니다. 그리고 LDS 2.0 같은 경우는 5m 거리의 오브젝트를 센싱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졸루션과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정밀도는 거리에 대한 정밀도를 보면 10mm 미만의 정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죠. 버전에 따라서. 그리고 거리에 대한 어큐러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15mm의 정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다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통신하는 것은 UART 통신합니다. UART 통신이고 보레이트는 23만 bps로 통신합니다. 혹은 11만 5200, 굉장히 보편적이죠. 11만 5200이 이렇게 통신, UART 통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굉장히 소형 사이즈죠. 각각.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라이다의 이제 조사 방식, 그리고 라이다의 구현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먼저 라이다는요, 기계식 라이다와 고정형 라이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계식 라이다는요, 옵티컬 혹은 회전 어셈블리 툴을 이용해서 360도 뷰를 갖고 있습니다. 필드 오브 뷰죠. FOV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360도의 시야각을 갖고 있는 것을 기계식 라이다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고정형 라이다는 회전하는 기계 디바이스 툴이 없기 때문에 FOV, 뷰잉 앵글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차량의 여러 측면, 후방, 여러 채널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에 라이다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기계식 라이다를 사용합니다. 360도 뷰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식 라이다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라이다를 구현하는 방식에는 제일 먼저 많이 사용하는 것이 TOF 방식이죠. 타임 오브 플라이트. 레이저를 쏴서 빛이 오브젝트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TOF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네로우 펄스 TOF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이 TOF 방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MEMS라는 기구적, 전기, 광학적인 반도체 소자로 만든 MEMS 구조가 있겠고요. 플래시 구조가 있겠고 OPA, 광학 페이지 어레이 구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MEMS 구조입니다. 반도체 소자로 만든 MEMS. 그래서 미러의 기울기각이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 미러를 적용하고요. 이 미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EMS 라이더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신 SRC를 결정하는 직강 조리개가 있기 때문에 다채널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MEMS 라이더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게 옵티컬 페이지 어레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상 어레이죠. 그래서 레이더와 유사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빔의 위상차를, 빔의 양을 느리고 줄이가 하면서 위상차를 조정합니다. 위상차에 따라서 옵티컬 페이지 어레이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사용되고요. 그리고 플래시 라이다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대면적 레이저 펄스가 전방에 조사되고요. 조사된 기준으로 산란된 광을 포착합니다. 그래서 3차원 영상을 획득하죠. 그래서 산란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사용하는 게 플래시 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컨티뉴어스 웨이브 형식의 라이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조 방식이죠. 그래서 레이저 광을요 주파수 변조 방식으로 광을 만들고 그리고 TOF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센서 기술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함께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